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도내에는 내일까지 최고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많은 비가 계속돼 산사태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맺은 페이퍼코리아 이전 개발에 따른 개발 초과 이익 환수를 놓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의 개발 초과 이익 51% 환수를 위한 중간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퍼코리아 측은 아직 공장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도내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까지 임실 강진에 60mm, 군산에 23.5mm의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곳에 따라 최대 100mm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내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면서 도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도내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전북을 포함해 충남과 경남, 전남에 대해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영장과 등산로, 계곡 등은 사전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또 위험징후가 발생하면 대비 조치가 내려집니다. 한편 위기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까지 4단계로 구분됩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지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제시의회는 전라북도가 자치권을 농단하고 있다는 내용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의식해 새만금 관할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군산시는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해 선개발 후 관할 결정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도내에서는 13만 7천 건이 접수됐습니다. 전체 면적은 1,6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소농직불금이 4만 9천여 건에 152제곱킬로미터이며 면적직불금이 8만 7천여 건에 1,449제곱킬로미터입니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경작하는지,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등을 점검한 뒤 오는 10월에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올 상반기에 취임한 전라북도 산하기관장의 재산 내용이 전북도보에 공개됐습니다.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예금자산 등 9억 3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조준필 군산의료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된 수도권 소재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33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원 기준이 확대되면서 경쟁률이 치열해졌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근속요건을 동일 사업장 근무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지원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 자격 확대로 신규 대상자 500명 모집에 1,495명이 몰리는 등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은 최대 3년간에 걸쳐 매월 30만 원씩 다이로운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한편 올해까지 근로수당을 받는 청년은 1,400여 명입니다. 군산항과 베트남 하이퐁을 연결하는 신규 항로가 개설됩니다. 군산시는 오늘 천경해운과 이 항로 개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천경해운은 1000TU급 선박을 오는 7월 중순에 취항하여 수출입 화물을 운송할 예정입니다. 이 항로는 주 1회 군산항에 기항해 연간 12,000에서 15,000TU 물동량을 처리할 예정으로 도내 기업체의 물류비 절감과 군산항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2023년도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대상으로 9개 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군산 구암초, 이리북초, 군산 제1고 등 9개 교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노후된 건물을 보유한 학교에 대해 건물을 새로 지어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7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들 학교의 건물을 개축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부터 종목별로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익산 챌린지 아쿠아스룸 챔피언십 시리즈 대회가 6월부터 9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웅포 국제철인 3종 경기장에서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이어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전국 종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익산시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대회와 제2회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 대축전을 시작으로 하반기 전국 규모 체육대회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옛 페이퍼코리아 이전을 통해 조촌동 공장 부지는 대규모 택지로 개발됐습니다. 이를 위해 10여 년 전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는 양해각서를 맺으면서 개발 초과이익이 생길 경우 51%는 공익적으로 환수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공장 이전 범위를 놓고 양해각서의 기준은 애매모호한 데다 군산시와 업체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채 유일하게 남아있는 디오션시티 6블럭입니다. 계획상 5년 후면 아파트 입주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1년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맺은 양해각서에 따라 개발 이익을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당시 공장 부지를 택지 개발에 맞게 용도 변경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터라 초과이익 51%는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페이퍼코리아는 현재 비응도동으로 옮긴 상황. 그 과정에서 옛 공장에 있던 제지설비 3기 가운데 상태가 좋았던 1기는 이전 설치했고 노후가 심한 2기는 매각됐습니다. 이를 놓고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은 모두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그 부속 설비 자체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라고 하면 이전으로 일단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설비가 이제 매각이 됐어요. 업체 측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옛 공장은 제지설비 3기를 가동해 연간 30만 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었던 만큼 비응도동에 세워진 새 공장도 이에 준하는 생산 규모를 갖춰야만 공장 이전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제지설비 2기가 추가로 구축되는 시점까지입니다. 기존에 우리 생산량만큼은 나와야 이게 이전이지. 회사 규모를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양측 입장이 평행선인 것은 공장 이전 양해각서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해각서에는 최소한의 공장 이전 시점을 제지설비 1기 이전으로만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데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의대로 판단하기가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고 소송 좀 통해서 좀 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지설비 추가 구축에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장 이전 완료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페이퍼코리아 부지 개발이익 규모도 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5년 후면 최종 정산될 예정인 개발이익, 공장 이전 범위를 놓고 소송전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김광수 전라북도 정무수석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수석은 어젯밤 11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전주시 효자동에서 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은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거취는 추후 밝히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63명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 중 병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 중 63명이 전북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파악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영유아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산시 등 도내 일부 시군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 보조금 집행사업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세계시군의 아동수당과 아이돌봄, 지역 아동센터 지원 등 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부적절 집행사항 10건을 적발해 5,300여만 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적발 건수를 보면 군산시가 3건이며 정읍시가 2건, 고창군이 4건입니다. 전라북도는 예산 규모가 큰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특화형 외국인 비자 시범 사업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인구전략 포럼에서 인구의 10% 범위까지 F2 비자 발급을 허용하면 외국인 인재 유입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조기에 실현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건설 현장 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해 138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구속했고 1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원예비 등 금품 갈취가 가장 많고 이어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업무 방해 순입니다. 경찰은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 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 50일 더 연장했습니다. 군산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어청도 해상에 있던 9.7톤급 낚시어선이 방향키 손상으로 운항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른 민간 선박을 통해 승객 20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4시 5분쯤에는 직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44톤급 어선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베트남 국적 선원이 다쳐 긴급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5분쯤 군산시 나운동의 한 반품 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상품과 집기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면서 매장 안에 있던 고객과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5일 오후 9시 50분 완주군 경천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마주오던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투싼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B씨가 숨지고 동승한 B씨의 아내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음식에서 금속,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거짓말해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50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2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음식을 사 먹고 미리 준비한 금속이나 플라스틱 조각이 음식에서 나온 것처럼 거짓말하고 업주 7명으로부터 치과 진료비, 합의금 등 약 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과거 자신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이 제1기 전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위원 5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인권위원회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도교육청의 정책과 평가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공개 모집은 위촉위원 5명이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군산시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군산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소유 경비 중 15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비는 질병 진단이나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펫보험 가입 등입니다. 익산시의회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익산시의회 탄소중립도시연구회는 한국환경정책학회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익산시 탄소중립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오는 11월까지 제안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과 최종호 익산시 의장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출장 일정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 캘버시를 방문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투자 유치 활동과 소니 픽처스 스튜디오, 풀무원 미주 공장 시찰 등이 이뤄집니다. 또 실리콘밸리와 나파밸리 등도 둘러보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에 대응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증액합니다. 당초 올해 지원 규모보다 240억 원을 늘려 모두 2,440억 원을 융자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경쟁력 자금과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최대 4%까지 대출이자를 보조합니다. 전북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HL 만도와 만도 노동지압 익산지부는 23일 익산시에 장학금 4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장학금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 중고등 장학생들에게 지정 기부했습니다. 한편 HL 만도와 만도 노동조합 익산지부는 2014년부터 해마다 10년 동안 지역의 저소득 청소년 360여 명에게 4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익산시가 오늘 익산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청소년 안정망 구축 현황, 청소년 범죄 및 유해 환경 감시단 활동, 청소년 드림 플러스, 청소년 경찰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체험부스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추진 실적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협의회는 학교폭력 문제가 개인적 특성, 사회, 가정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어 교육지원청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익산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사회 협의기구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에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오는 7월 8일 11시와 오후 2시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가족 뮤지컬 아빠의 반딧불이를 공연합니다. 해당 공연은 건강과 환경 보존에 대해 알리는 건강 뮤지컬 공연입니다. 익산시 모현 시립도서관이 스마트한 실버 세대를 위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역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60플러스 나도 청춘이다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 교육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도내 낮 기온은 20도에서 시작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린 가운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선 잔잔하겠고 먼바다에선 최대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